자, 우리가 대표값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입니다. 어떤 자료가 있을 때요, 자료의 전체적인 경향을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을 대표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를 봤다라고 한다면 중간고사를 대표하는 값, 우리가 보통 평균 성적을 이야기하지요. 평균이 대표적인 대표값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표값을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평균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 과목의 평균 성적을 구할 때는 전 과목 점수를 다 더한 총점을요, 바로 과목수로 나누잖아요. 동일합니다. 즉 별량의 총합을요, 별량의 개수로 나누면 평균이 나온다라는 거는 알고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평균 말고 자료를 대표하는 값으로요, 중앙값. 자, 별량을요, 작은 값부터 차례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오는 값을 우리는 대표값으로 쓸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중앙값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요, 자료가 1, 2, 3, 4, 5라는 별량이 있을 때, 자, 우리가 작은 값부터 차례대로 나열한 상태고요. 한 가운데 있는 중앙값, 바로 3이 중앙값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럼 이렇게 홀수계일 때는 우리가 한 중앙에 오는 값을 구하기가 쉬운데요. 자료계수가 짝수계일 때는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1, 2, 3, 4, 5, 6이라는 별량 6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중앙에 있는 거는 3과 4지요. 그렇죠? 자, 이렇게 짝수계일 때는 이렇게 두 개가 중앙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수에 바로 평균에 해당되는, 자, 두 수를 더해서 2로 나눈 값이요, 바로 3.5를 바로 중앙값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료 개수가 홀수계냐 짝수계냐를 좀 구별해서 정리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최빈값. 말 그대로 빈도가 가장 큰 값이에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값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자주 나타나는 값이 무엇일까? 예를 들어서요, 1, 1, 2, 2, 3이다 라고 한다면 2가 3번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지요. 그 다음에 2가 바로 최빈값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근데 1, 1, 2, 2, 3 그러면 2도 2번, 1도 2번이지요. 이런 경우는 1도 최빈값, 2도 최빈값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빈값은요, 이렇게 두 개 이상일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1, 2, 3, 4, 5 다 한 번씩만 있죠. 그러면 가장 빈도가 높은 값은 존재하지 않네요. 이런 경우는 최빈값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대표값 관련된 개념을 정리해봤다면 관련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8개의 별량이 주어져 있는데 중앙값이 8, 그리고 최빈값이 11일 때 A, B, C 합을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먼저 최빈값을 우선 확인해 볼 텐데, 여기서 빈도가 가장 높은 거, 지금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6이 2번 있어요. 근데 11이 최빈값이려면 요 2번보다 더 많이 등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11이 3번 등장 정도는 해줘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4번일 수도 있겠고요. 11이 한 번은 등장했기 때문에 요 A, B, C 중에서, 자, 두 개는요, 바로 12를 가져야 될 거예요. 최소한. 그렇죠? 그래서 A, B, C 어떤 것이 되냐 또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합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요. 그냥 A가 11이고 B가 11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지요. 그래서 여기다 11, 12를 넣고요. C를 제외하고 한번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중앙값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크기 순서대로 나열해 줘야죠. 그래서 4역, 6, 6, 8, 11, 11, 11이요. 이렇게 한번 나열해볼게요. 그 다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8개가 되는 것이죠. C를 어디다 갖다 넣어야 될까라는 건데, 중앙값이 8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러면요, 여기에 C가 8로 들어가 있어야, 자, 한 가운데가 바로 요 8, 8, 이렇게 두 개가 되면서 둘의 평균값 8이 중앙값이 되는 것이죠. 이해하셨습니까? 아, 그래 남은 C 하나는 8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A, B, C 합을 구해낼 수 있겠죠. 11, 11, 8을 더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따라서 30이 정답인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표가 주어져 있는데 세 학급 학생들의 학생 수와 수학 성적의 평균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세학급 전체의 수학 성적의 평균을 A, B, C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지금 보시면 집단이 각각 이렇게 35명인 학생의 학급, 33명 학급, 32명 학급 이렇게 해서 학급이 세 학급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전체의 수학 성적 평균을 원하니까요. 우리는 전체 점수의 총합, 즉 전체 총점을 알아야 되겠고 그거를 전체 학생 수로 나눠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전체 총점을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 35명의 총점, 33명의 총점, 32명의 총점을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즉 총점이라는 건 별량의 총합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개념을 정리해 보자면 별량의 총합을 구할 때는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그래요. 평균이 있을 겁니다. 평균에다가 별량 개수를 곱해주면 바로 우리는 별량의 총합을 구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A라는 평균 점수가 있는데 35명이니까 둘을 곱해주면 바로 35명의 총점이 되는 거야. 35A라는 점수가 나올 거고요. 마찬가지 두 번째 학급에서는요. 33명의 총점은 평균 점수와 학생 수를 곱해 주시면 되는 거죠. 33B가 바로 총점이고요. 자, 세 번째 학급도 마찬가지 곱해 주시면 됩니다. 32C가 세 번째 학급의 총점이에요. 자, 세 학급 다 더하면 전체 총점이고요. 전체 학생 수는요. 35, 33, 31을 더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더하면 65, 그러면 100이 되네요. 전체 100명. 그래서 A, B, C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쌤이 체크한 이 값이 우리는 정답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개념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산포도입니다. 산포도라는 거는 바로 흩어질 산자 흩어질 포, 즉 흩어진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어디로부터 흩어졌냐라는 기준이 필요할 텐데요. 우리는 대표값을 중심으로요. 즉 대표적인 대표값을 우리는 평균을 주로 쓰죠. 그래서 평균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별량이 흩어져 있냐를 나타내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자, 이게 점수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분포 상태를 봤더니요. 여기가 가운데가 이제 예를 들어서 70점이라는 자, 평균 점수가 나 있어요. 그랬을 때,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면 이런 식의 분포를 갖는 A반이 있다라고 해보시죠. 그 다음에 A반은 평균이 70점입니다. 그렇죠? 잘하는 친구들도 적고요. 못하는 친구들도 적고요. 가운데 평균 쪽에 가장 많은 친구들이 있겠죠. 자, 이제 B반은요.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럼 이게 B반이에요.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A반과 B반은요. 평균 성적은 같지만 분포 상태는 다르네요. 그렇죠? 그래서 A반 같은 경우는 자, 옹기종기 모여있는 친구보다는 극단적으로 좀 잘하는 친구들, 못하는 친구들 많이 차이가 나는데 자, B반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잘하는 친구도 별로 없고 못하는 친구도 별로 없고 주로 이제 평균 성적에 몰려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런 경우 산포도는 누가 크냐라고 한다면 산포도는 많이 흩어져 있는 거는 바로 A반이지요. 그래서 A반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상대적인 비교를 할 수 있더라. 대표값으로부터요. 자료들이 멀리 좀 많이 떨어져 있으면 산포도가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대표값 주위에 밀집되어 있어. 이렇게 B반처럼요. 그러면 산포도가 작다라고 이야기하는 개념입니다. 자, 이 산포도의 대표적인 걸로 우리가 분산과 표준 편차를 사용한다라고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따라서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우리는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료가 평균 가까이에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는 그때 뭐라고 한다? 분포 상태가 고르다라는 겁니다. 자, 고르다라는 게 골고루 있다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자, 비슷비슷할 때. 다 비슷비슷할 때 우리는 고르다라는 구어적인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B반의 성적이 우리는요 다 비슷비슷하죠. 그렇죠? 평균 언저리에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분포 상태가 고른 거는 바로 B반이구나 이런 식으로 정확한 개념을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분산오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바로 평균으로부터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자, 편차의 제곱의 평균 보통 앞 글자만 따서 편제평이라고 많이 기억합니다. 자, 편차의 제곱의 평균. 그럼 편차가 무엇이냐? 바로 평균과의 차이를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어떤 자료의 별량에서요, 평균을 뺀 값을 우리는 편차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 편차는 부호가 생겨요. 그래서 부호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제곱을 하는 것 뿐이고요. 그거의 평균을 구하면 흩어진 정도가 나온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산이라고 한다면 편차의 제곱의 총합을 바로 별량의 개수 나눈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뜻합니다. 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됐죠? 자, 또 하나를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요. 자, 다음과 같이 점수가 있는데 자, 3명이 있다. x1, x2, x3라는 별량입니다. 점수로 생각해 보시죠. 자, 그랬을 때 이 셋의 평균이 있겠죠. 자, 평균을 우리가 뭐 m이다 주로 많이 표현합니다. 이렇게 나타내 보도록 하죠. 그랬을 때 우리 각각의 이제 편차를 생각해 보자면 여기다 편차를 체크할게요. 편차라는 건 x1 빼기 m이 되겠고요. x2 빼기 m 그리고 x3 빼기 m 이게 편차입니다. 자, 우리가 분산을 한번 나타내 보세요 라고 한다면 분산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바로 편차의 제곱의 총합을 구할게요. 편차의 제곱의 총합을요. 총 3개니까요. 3으로 나누면 바로 평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은 분산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전개하면 x1 제곱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x2 제곱 나오겠죠. 그 다음에 x3 제곱 나옵니다. 자, 이거를 분모 3으로 나눠줄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이요. 자, 그래서 가운데 이제 완전 제곱식 전개해 보면 마이너스 2m x1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m은 밖으로 빼내면 x1, x2, x3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거를 3으로 나눈 값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m제곱, m제곱 그러면 3m제곱을 3으로 나눌 자, 이렇게 m제곱을 합한 값. 자, 근데 3분의 x1, x2, x3의 합 이게 바로 우리는 바로 평균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3분의 x1제곱, x2제곱, x3제곱이에요. 자, 마이너스 2m제곱 더하기 m제곱이니까 마이너스 m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식을 한번 체크해 봤어요. 자, 이건 뭡니까? 각각 별량을 제곱해서 3으로 나눈 제곱의 평균이지요. 거기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되는구나. 자, 공식, 새로운 공식입니다. 그래서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고 이렇게 변형식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어떻더라? 바로 제평, 평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되더라. 그래서 보통 앞글자만 따서 암기하지요. 제평, 평제. 그게 뭐라고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우리가 보통 평균이라는 거를 2로 많이 씁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기호. 제곱의 평균에서요. 자, 볼게요. 2x. 평균의 제곱을 빼더라 라는 거.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빼면 분산이 나오는구나 라는 필수 공식입니다. 암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이요. 우리는 제곱을 하다 보니까 값이 너무 커졌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양의 제곱으로 루트를 씌운 게 바로 표준 편차 개념이다. 그래서 분산의 루트 씌운 양의 제곱근이 표준 편차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좀 살펴본 거이고요. 자,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겠죠. 자, 봤더니 값의 성적이 국어가 1점, 영어 2점, 수학 X점이다 라고 자, 세 과목의 점수가 나와 있는데 표준 편차가 3분의 루트 14이다. X를 구하고 성적의 평균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평균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면 보통 평균을 이제 M이라고 하는데요. 자, 세 과목 점수를 다 더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세 과목이니까 3으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3분의 x 더하기 3 이게 되겠죠. 자, 우리는 x 값만 구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요 평균 m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어떻게 구할 거냐? 바로 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산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분산 같은 경우는 표준 편차를 제곱한 거죠. 그래서 9분의 14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분산의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라면 반대로. 그렇지요. 제곱한 게 분산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분산은 어떻게 정리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제곱의 평균 1제곱, 2제곱, x제곱의 평균이니까 3으로 나눠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평균의 제곱. 평균이 다음과 같겠고요. 평균의 제곱을 뺀 거 그게 바로 9분의 14다. 자, 정리하고 봤더니 주어진 등식은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네요. 풀이 가능하겠죠. 자, 보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자, 2의 제곱 4 더하기 1이니까 5고요. 그걸 3으로 나누네요. 자, 9분의, 자, 분자 전개할게요.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요. 자,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9를 다 곱해볼까요? 그러면 3x제곱 더하기 15가 되겠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요. 자, 그 다음에 14. 좋습니다. 자, 이쪽에다 쓰죠. 자, x제곱, 2x제곱이네요. 그 다음에 지금 1창이 마이너스 6x고요. 자, 15에서 9 빼니까 6인데요. 14 이항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자, 이게 0이다. 양변에 2로 나눌게요. 다음과 같이 되고요. 인수분해가 되길 x-4, x 플러스 1은 0이다. 자, 근데 x가 마이너스 1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점수인데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말고요. x가 4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다. 아, 수학 점수는 4점이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좋습니다. 정답 좀 확인하죠. 자, x의 값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x는 4입니다. 라고 답해 주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평균 구하여라. 자, 여기다가 4를 대입해 주시면 평균은 바로 3분의 7점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자, 정답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야, 8개의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평균이 3이고요. 표준 편차는 2다 라고 주었어요. 근데 자료가 2개 더 추가됐어요. X9, X10, 9번째, 10번째 자료를 추가해서 합친 10개의 자료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차례로 한번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구해보죠. 우선 식을 설정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8개의 자료. 자, 다 더해요. 그 합을, 자, 8개니까 8로 나눈 것이요. 바로 평균 3입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표준 편차가 2라는 거는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분산이 4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좋습니다. 이제 또 분산에 대한 식을 세워보셔야 되겠죠. 분산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곱의 평균을 우선 써볼게요. 자, 다음과 같이 제곱의 평균. 자, 이렇게 됩니다. 거기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죠. 평균 3의 제곱이니까 9를 뺀 거요. 그게 바로 4입니다. 라고 쓰실 수 있겠죠. 자, 식을 좀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양변에 이제 등식에서 8 곱해 주시면 x1서부터요. x8까지의 합이 나옵니다. 바로 24라고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이제 정리 좀 하죠. 자, 마이너스 9 이항해 주신 다음에 양변에 8 곱해 주시면 x1제곱, x2제곱 이런 식으로 제곱의 합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넘어가면 13인가요? 거기다 8 곱하네요. 그러면 104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두 식을 가지고 우리는요. 자, 새롭게 이제 10개의 자료로 가보셔야 돼요. 10개의 평균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10개의 평균이다 라고 한다면 10개 자료를 더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근데 8번째까지 합은 알아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10번째까지 더하는 건데 이거를 총 10개니까 10으로 나누시면 되죠. 근데 보시면 선생님 체크할게요. x1부터 x8까지 합은 24잖아요. 그래서 24에서요. 9번째 자료 10이고요. 10번째 자료 6이고요. 그 다음에 10으로 나누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34에 6 더하니까 40을 10으로 나누니까 4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평균 나왔고요. 이제 표준 편차 구하려면 분산부터 구해 보셔야 돼요. 그렇죠? 분산 구할게요. 자,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빼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각각 8개가 아닌 10개 자료네요. 10개 자료의 제곱의 합. 자, 9번째 자료의 제곱, 10번째 자료의 제곱, 제곱의 합. 자, 제곱의 평균에서요. 평균의 제곱 빼면 되죠. 제곱의 평균은요. 이게 10으로 나누시면 되겠고, 그 다음 평균의 제곱, 평균이 이제 4라고 나왔으니까요. 4의 제곱 16을 빼주시면 되겠어요. 자, 보세요. x1제곱부터 x8제곱까지 우리는 알아요. 104였고요. 그 다음에 9번째 자료 10의 제곱 100이고요. 10번째 자료 6이요. 6의 제곱 36. 자, 이거를 10으로 나눈 다음에 16을 빼주시면 돼요. 됐죠? 자, 한번 해보지요. 이렇게 더하시면 140, 240이네요. 그걸 10으로 나누니까 24가 되어 있고요. 거기서 16을 빼주세요.
그러면 8이 되겠어요. 이 분산이지요. 따라서 표준 편차는요. 분산이 양의 제곱근이니까 루트 8이 되겠고요. 따라서 2 루트 2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좀 확인해 보자면 우리가 평균은요 4입니다.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표준 편차는 2 루트 2입니다.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